네, 오늘은 가축 납치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가축 납치가 캐틀 뮤틸레이션이라고 UFO에서 젖소들 잡아가고 하는 그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끔씩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화나 그런 영화 이런 데서 소재로 사용됐던 그런 괴담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이 잘린 발 사건이었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신발이 신겨진 채로 잘린 발이 캐나다랑 미국 곳곳에서 발견됐던 그 사건을 읽어보니까 거기서 발이 잘린 절단면이 가축 납치를 통해서 증명이 됐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말고 설명이 따로 안 써 있어서 대체 뭐가 증명됐다는 거야? 해서 이 가축 납치 문서로 넘어왔는데 한번 이거를 오늘은 한번 같이 알아보면서 대체 지난번에 그것에 뭐가 증명이 됐다는 건지 또 이 가축 납치는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가축 납치, 캐틀 뮤틸레이션, 외계인 UFO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로 흔히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초원에 난데없이 UFO가 나타나 가운데 도넛처럼 뚫린 구멍에서 빛을 쏘면 소들이 UFO로 쭉 빨려 들어가는 이미지로 묘사되곤 한다. 1970년대 영국, 캐나다, 미국과 중남미,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다. 그 중에 이 캐나다, 미국은 지난번에 같이 알아봤던 발목 절단 사건, 네, 무대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죠. 호주 및 뉴질랜드, 구소련 포함. 가축이 도륙되어 내부의 피와 내장만 사라진 채 죽은 현상을 일컫는 말. 몰랐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UFO가 소나 이런 물건들을 쭉 빨아 올려서 납치해가는 그런 거를 이 캐틀 뮤틸레이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축이 도륙돼서 속이 텅 비어진 채로 껍데기만 남은 채 죽어있는 현상을 말하는 거네요. 그럼 이 캐틀 뮤틸레이션 이게 영어로는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요? 캐틀은 소, 뮤틸레이션은 절단. 그럼 가축 납치가 아니라 소 절단, 가축 절단이네요. 당시에는 외계인이나 흡혈괴물 추파카브라의 소행이라고 봤다. 희한하게 아시아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서 아시아에는 유난히 우호적인 외계인만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한중일에서는 흔치 않은 개념이라 캐틀 뮤틸레이션이라고만 하고 딱히 번역하지 않는다. 일본어로는 캬토르 뮤틸레이션이라고 한다. 중국어로는 수족절단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 가축이 도륙나서 껍데기만 남아서 그게 또 도륙이 났나 보죠. 그런 의미에선 수족절단이라는 의미도 어찌 보면 맞는 부분도 있고 한국은 이 가축 납치는 확실히 좀 이상하네요. 어떤 의미에선 납치해서 이렇게 도륙이 난 거니까 납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죠. 외계인 음모론의 주요 떡밥 중 하나. 하지만 요즘은 통 일어나지 않는 일인지라 인기가 시들하다. 하지만 빈도수가 덜할 뿐 아직도 미국 남부 농촌지대나 핵실험장 근처,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 브라질 등에선 간간히 일어난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장소들이 하나같이 군부대나 핵실험장, 원전 등과 연관이 있음이 특징이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 번화가나 이런 도심이 아니라 좀 치안이 나쁘거나 외곽 지역이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농촌이니까 그렇겠죠? 주로 일어나는 일인가 봐요. 내용 보죠. 가축 납치는 주로 미국,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영국, 유럽, 소련,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의 서양 국가에서 일어난다고 진술되는데, 목장의 소들이 갑자기 눈이나 다른 부위의 살점이 뜯겨져 나가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괴현상을 두고 오컬트 신봉자들이 이건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가축들을 상대로 납치해서 생체 실험을 한 흔적이다 라고 주장해서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소 외에도 돼지, 닭, 양, 염소 등 다른 가축들도 대상이 된다. 뭔가 어떤 집단에서 하는 거 아닐까요? 외계인이 지구로 만약에 온다면 인간 기준에서나 서구권, 아시아권 이런 걸 딱 분별을 해서 인식을 하겠지만 그 외계인들한테는 지구면 지구, 여기저기서 활동하지 않을까요? 또 어떤 특정 시기에서만 서구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면 우연히 외계인이 왔다가 도착한 그 근방에서만 활동을 했다 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간이 특정 기간만이 아니라 쭉 몇 년간에 걸쳐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보죠. 외계인이 가축 납치를 했다는 증거로 되는 내용들은 소의 신체 부위가 출혈이 없이 말끔하게 절단되었다. 아무리 뛰어난 외과 의사라도 이렇게는 할 수 없다. 그러니 외계인의 소행이다. 소가 없어진 날 밤 목격자들이 검은 헬기나 빛을 보았다. 빛이면 빛이고 비행 접시면 비행 접시지 검은 헬기를 봤다는 건 그 헬기의 구체적인 모습을 프로펠러가 돌고 있고 꼬리가 길고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 아닐까요? 또 출혈이 없다는 건 미리 피를 다 빼놓고 절단했다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나 미국의 모 TV 과학 프로그램에서 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 미국 각지의 농장에서 소들이 눈 등의 신체 부위가 뜯겨나간 채 죽어있는 현상의 원인은 특수한 박테리아 때문이라고 밝혀졌네요. 일종의 슈퍼박테리아가 소에게 감염되어 눈이나 살점 등이 박테리아에게 먹혀 사라졌던 것. 그런데 특수한 박테리아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은 듯하다. 그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체를 모르는데 박테리아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증명이 된 걸까? 음모론의 허구를 지적하는 회의주의자 사전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이것도 찾아보면 재밌겠네요. 늑대나 코요테, 들개 등 단순히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육식동물들이 뜯어먹은 자국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면 마치 칼로 절단한 것처럼 생각보다 깨끗하다고 한다. 아, 그래? 또한 눈이나 성기와 같은 부분은 육질이 부드러워서 야생동물들이 잘 뜯어먹는 부위이며 혈흔이 없는 것은 육식동물들이 살아있는 먹이를 먹을 때는 우선 목숨을 끊은 다음 먹기 때문에 출혈이 매우 적으며 소량의 혈액도 금방 분해가 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기 마련이라는 주장이다. 미군의 짓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링크도 참고할 수 있다. 이 링크는 주소를 보니까 어떤 네이버 블로그로 연결되나봐요. 가축 절단은 어떻게 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미군의 짓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절단면이 레이저로 자른 듯 정교하거나 현장에 대놓고 미국 육군 및 미국 공군의 의무대에서 사용하는 외과 수술용 메스가 떨어진 것은 이 사건의 범인이 미군이라는 반증이다. 미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메스가 떨어진 건 사실인가 보네요. 그러면 뭔가 사람의 짓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 손을 탔다는 것이. 정확히는 핵실험장이나 전술핵 배치기지,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방사능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모종의 실험을 한 것으로 국내에선 2000년 호기심 천국에서 퇴역 미군 병사가 나와 텍사스 일대에서 자신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증언했다. 근데 방송에서 워낙 진짜인 것 마냥 외국인이나 이런 연기자들 섭외해서 인터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떨까요? 글쎄, 진짜 미군 병사일지 모르겠네요. 캐틀 뮤틸레이션은 핵실험장이나 군사기지 근처에서만 일어난다. 외계인 소동을 벌인 건 일의 특성상 대놓고 하기 힘들어서이다. 이런 짓을 한 이유는 보상하기가 귀찮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가축들도 다 소유 재산인데 테러를 했네요. 근데 미군이 설마 그런 동물 몇 마리 이런 실험으로 쓸 그 여건이 안 돼서 일반인들의 사유 재산을 이렇게 했을까? 그건 좀 아닐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군사 목적으로 이런 실험이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키우는 동물이나 그런 것들을 쓰지 않을까요?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에는 나이트 스토커 등 특수부대 전력도 있는 만큼, 그리고 1990년까지 전술핵이 실제 배치되었고 완도 근처에는 원전도 있는 등 미군이나 핵떡밥은 충분해서 충분히 이런 실험을 할 만하다. 어차피 해도 한국 정부는 일의 특성상 항의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캐틀 뮤틸레이션은 한국에서 안 했잖아요. 한국에서 발견된 게 아닌데 한국이 했는데 항의를 하냐 마냐 써놨을까요? 1979년에 미국 뉴멕시코주의 목축업자들과 낙농업자들 사이에 가축 납치 및 절단에 대한 무서운 소문이 돌고 민심이 흉흉해지자 주 정부는 가축 의문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당시 물가로 조사기금 약 44,170달러를 책정하여 5월 28일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1년이 지나 1980년 5월 27일 조사위원회 케네스 롬멜 주니어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담은 한 편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웹문서를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롬멜은 자연사한 젖소들을 야외에 방치한 채 가만히 관찰한 결과 검정 파리 같은 곤충이나 새, 그리고 스컹크, 말똥가리, 족제비 등과 같이 비교적 크기가 작은 야생동물들이 시체의 비교적 부드러운 부분들을 모두 개걸스럽게 뜯어먹었는데 그들이 이빨로 베어먹은 것이 다른 캐틀 뮤틸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마치 칼로 자른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또 캐틀 뮤틸레이션처럼 시체 주변에 피가 배어나오지도 않고 마치 피만 적출한 것과 같은 모양새로 변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는데 롬멜은 피는 혈관 속에서 가라앉고 심장은 죽으면 더는 펌프질을 하지 않으며 곤충들이 몸 밖으로 나온 피들을 모두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 수술용 메스가 이 현장에 대놓고 있었다고 하는 건 뭘까요? 이런 자연현상으로 벌어진 일들에 미군이 뭔가 확인하러 실험하러 왔나? 참고로 롬멜은 미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한때 FBI 소속으로 일하긴 했지만 이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FBI 은퇴 이후에 뉴멕시코 주 정부에게 고용된 때였다. 은퇴했는데도 주에서 의뢰를 할 정도면 능력이 대단한 분인가 봐요. 또한 과학적 회의주의의 관점에서 음모론들을 논박하는 서적, 회의주의자 사전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신봉자들은 동물들이 그런 특이한 상처를 입은 데에는 유산 중독증처럼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원인 혹은 자연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포식동물, 스컹크, 대머리수리, 족제비 등이나 검정파리 같은 곤충 또는 새들 같은 자연이 원인이라고 설명해도 또 아무리 철저히 조사해봐도 거기에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정도로 불가해한 점이 없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믿는다는 얘기네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해줘도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음모론을 계속 내세우면서 안 믿는 거죠. 곤충과 동물들은 종종 죽은 가축의 가죽을 파헤치려고 들기보다는 생식기처럼 공격하기 쉬운 점막성의 부드러운 부위를 먹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다. 또한 포식동물이나 청소동물의 이빨로 죽은 동물을 절개한 부위는 칼로 베어낸 자국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뭔가 되게 이 글에서 답답함이 묻어나네요. 믿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말해도 소용이 없다 라고 써놓는 부분이,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거의 없는 이유는 동물이 죽으면 피가 굳고 심장이 멈추기 때문이며 곤충들이 흘러나온 피를 먹어치운 것이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다. 또 소용이 없대. 음모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실은 우리 군대가 의심받을 이유가 없는 민간인 목장주의 가축을 대상으로 신무기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한때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짓을 자행한 군대가 비밀리에 가축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을 자기들의 권리로 여긴다고 해도 놀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업보가 있어서 사람들이 니들 예전에 사람들한테도 뒤에서 그렇고 그런 더러운 짓거리 했으면서 이제 와서 가축이라고 안 했을 것 같아? 안 믿어? 라고 그런 음모론을 가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외과 수술용 메스가 떨어져 있었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카더라일 뿐이며, 아 그래, 유독 군사기지 근처에서만 발견된다고만 하지만 이건 확증 편향 내지는 단순히 어디에서나 군사기지는 의외로 찾기 쉽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다. 하물며 방사능 무기 테스트설은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썰에 불과하다. 방사능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과 캐틀 뮤틸레이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방사능 체외, 체내 피폭을 당하면 레이저로 잘린 듯한 정교한 상처가 난다고 설명하는 문헌은 어디에도 없다.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방사능에 피폭되면 예리하게 절단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전직 군인 등이 나서서 우리가 했다느니 하는 식으로 양심 고백을 하는 건 음모론 세계에서는 워낙 흔한지라 그 세계 바깥에서는 그렇게 결정적인 근거도 되지 못한다. 교차 검증이 안 되면 그냥 개인의 돌출 발언에 불과할 뿐이다. 사실 군부대나 기타 관련 산업체와 한 번이라도 협업이나 프로젝트를 해봤다면 귀찮아서 보상을 안 해주려고 비밀리에 한다고 했다. 인근 목장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시험해봤다. 그런 추측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허무맹랑한지 대번에 알아볼 수 있다. 여러분이 군 장성이라면 이거 성능 죽여줍니다. 제가 저희 동네 목장의 소들을 대상으로 실험해봤습니다. 이따위로 광고하는 무기상의 신무기를 수백억씩 주고 구입하겠는가? 근데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 먼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친다면, 그걸 무기상이 판다고 친다면 먼저 동네 목장의 소들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거기서 확신이 생기면 좀 더 집중적인 다른 좀 더 과학적인 실험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장성한테 말을 하겠지. 어디 장성 앞에서 바로 그냥 저희가 남의 가축한테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좋아요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신무기를 개발해서 실험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동물을 구입해서 실험하면 그만이지 굳이 소값을 아끼기 위해서 목장에 있는 소에다 바로 실험할 이유가 없다. 그쵸. 미군이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무슨 미국이 국방비에 1년 예산이 1000조다 해서 천조국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일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좋겠네요. 신무기를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하면 속값 정도는 그야말로 껌값에 불과하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비밀을 지키려면 오히려 아무도 볼 수 없는 깊숙한 시설 안에서 실험하려고 하지. 목장에 있는 소에 대고 실험해서 그 결과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쵸. 실험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과학적으로 그런 야생 동물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죠, 위에서. 사실 이 사건들을 저지른 것은 멧돼지나 늑대 따위이다. 2006년에 한국에서도 섬에서 키우는 염소가 내장만 사라진 채 죽는 캐틀 뮤틸레이션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때도 이를 멧돼지가 저질렀다. 처음엔 내장만 먹고 버렸지만 점점 대담해져서 나중엔 머리와 가죽만 남기고 몽땅 먹어치웠다고. 근데 뭐 제가 이런 음모론을 믿는 건 아니지만 이 캐틀 뮤틸레이션이 이런 서구권 국가들에서만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컬트 신봉자들이 외계인들이 한 짓이다 라고 하는데, 한번 이런 멧돼지나 늑대들이 사는 곳이 뭐 서구권에 많다 라고 쳐도, 한국은 별로 없다 쳐도, 일본도 별로 없다고 쳐도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서구권 국가들에서 저렇게 빈번한진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꽤 빈번한가 봐요. 국가들이 많잖아요. 서구권에서 발견된 국가들이. 이렇게 대충 봐도 10개국 가까운 나라에서 일어났는데, 그 넓은 중국 땅에서도 빈번히 일어났다면 그게 전 세계에 여기저기서 일어난다고 하겠지만, 중국에서 발견됐다 이런 말은 없는 걸 보면 어떤 누군가 고의로 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축 납치 한번 읽어보니까 이거는 미해결 사건이나 그런 미제 사건, 미스터리가 아니라 음모론이네요. 음모론. 보니까 분류도 그렇네. 미제 사건, 미스터리는 여기 분류가 따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음모론만 있고, 해결이 된 사건이네요. 해결이라기보단 원인이 밝혀졌네요. 그렇게 오늘은 캐틀 뮤틸레이션 같이 알아봤고요. 뭐 이 검은 헬기 이런 거 본 사람들은 그냥 음모론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한 거 아닐까요? 아니면 우연히 그때 지나가는 헬기를 봤다거나, 군사시설 근처라면 야간에도 비행하는 헬기나 그런 것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딱히 똑같다고 하긴 뭐하지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미군 부대랑 같은 곳에 있었거든요. 제가 미군 부대에 있었던 건 아닌데 미군 부대랑 같은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평택에 있는 기지였는데, 제가 다닐 때는 미군 부대도 출입 가능한 패스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복무 중에 서로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서 도중에는 들어가는 일이 없었지만, 그 평택 미군 기지 근처에도 논밭이고 그랬어요. 뭐 가축이 보이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그런 곳에서도 딱히 미군이 실험하는 그런 가축의 흔적이나 그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미군 부대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어요. 간부가 야, 오늘 점심 나가서 먹자. 그래서 차를 타고 다 같이 이동을 해서 미군 부대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버거킹에서 밥을 먹었는데,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에 느꼈을 때는 확실히 한국이랑 달랐거든요. 뭐가 달랐냐면, 가면 일단 버거킹이니까 당연히 와퍼를 시켰죠. 와퍼를 시켜서 먹었는데, 와퍼가, 이 한국 와퍼도 사실 되게 크거든요? 손바닥만 하잖아요. 엄청 큰데, 거기서는 진짜 무슨 뭐랄까, 후라이팬 알죠? 큰 후라이팬이 아니라 작은 후라이팬 사이즈 있어요. 한 계란 후라이 2개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 2-3개? 하여간 되게 크거든요? 엄청 큰 거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거랑 어니언링이랑 이렇게 먹었던 것 같은데, 와 진짜 크다, 맛있다 하고 먹었어요. 근데 저쪽 테이블에 지금 미군 아저씨들이 앉아 있었는데 등치가 엄청 커요. 그런 헤비급 운동선수 마냥 등치가 그냥
옆으로도 크고 두껍고 그런 사람들이 먹으니까 똑같이 아마 와퍼였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먹을 때는 진짜 크다 하고 양손으로 잡고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땐 그냥 대리버거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다음은 뭘 알아볼지 한번 또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은 가축 납치, 캐틀 뮤틸레이션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 미스터리한 이야기, 미스터리일진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알아볼 만한 것들 찾아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